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의정 뉴스. 2부에서는요,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충청남도 의회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소식이 바로 충청남도 의회 영상 매거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충남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조례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죠. 조례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요, 조례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슬기로운 자치법규에는 어떤 조례들이 소개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여기 사람이 오는구만. 얼른 와. 이쪽이요, 이쪽이요. 여기 앉아. 잘 찾아오는구만. 응. 아, 여기가 그 무슨 고민이든 시원하게 뚫어준다는 은자 할매 소통의 왕 맞으시죠? 그래서. 아, 제가 장사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몰라가지고 좀 찾아왔어요. 아니, 장사는 뭐 유동인구도 찾아보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유동인구? 뭐 그 외에도 뭐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이런 청년한테는 말이요,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해. 충청남도에 대학 2승을 한 게 있어. 아, 21개나? 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두 번째야. 이야, 두 번째. 여기가 딱이네. 충청남도. 아, 충청남도. 그럼 충청남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하면 좀 더 좋은 팁 이런 거 없을까요? 그거는 나 말고 이분들한테 물어봐. 네,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 화면 속 은자 할매가 원했던 정보 지금부터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충청남도 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는데요. 네,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요, 이 충청남도는 213개 가맹본부와 286개의 브랜드가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에는 21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서 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학이 집중돼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은 젊은 소비자층의 활발한 소비 활동으로 프랜차이즈 평균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 최적화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해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데요. K컬처의 영향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 해외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지만 충청남도를 기반으로 성장한 가맹본부와 기업들이 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지역의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충청남도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입니다. 직업으로 예술을 삼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제가 원하는 공간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청년 예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려움이 정말 많네요. 분명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네, 맞습니다. 이 충청남도의회 영상 매거진과 함께하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청년 예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 의회는 도내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증진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이 안정적인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사실 지역에서 청년 예술인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력을 갖춘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 아무래도 실력만큼 중요한 게 바로 좋은 환경이 잘 갖춰져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좋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지역 이탈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청년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요구되는 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이번 조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행, 청년예술인 육성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창작 공간 조성, 공연, 전시 등을 통한 창작 활동 지원 강화는 물론 이 창업 등 청년 예술인 자립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청년 예술인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날씨도 좋은데 누가 오네. 오늘도 찾아왔구만? 앉아봐 일단. 무슨 일이야? 우리 마을에 고민이 좀 있었어요. 마을 고민? 네. 마을 고민은 부녀회장이나 뭐 이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 은자 할매의 이런 소통의 쪽집게 소통 방법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고민이 뭔데? 우리 마을 이 전기요금이 좀 걱정이에요. 전기요금은 뭐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껴 쓰는 건 좀 당연하긴 한데 사실 요즘에 뭐 농사 지을 때 뭐 소 키울 때도 전기 들어가고 딸기 키우는 데도 전기 들어가고 뭐 다 전기가 다 키우잖아요. 그래서 건강 걱정이에요. 농촌에서 전기 쓸 일이 많구나. 그래서 근데 이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 우리 농촌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라니까요.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말라는 건가? 이걸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왔어요. 그러면 나 말고 이 사람 한번 찾아가 봐. 네, 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불편함을 겪은 사연이었는데요. 자, 이런 문제들이 농어촌에서 많을 텐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척하면 척.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충청남도 의회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럼 해결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관련 조례가 있어서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이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계획을 백지화하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지원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잘 기억해 주세요. 농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 모든 전기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이 전체 전기 사용량의 4%에 불과한 농업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무려 59.2%가 인상됐다고 합니다. 네, 거의 60%에 가까운 인상인데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문제는 2025년 2분기에는 77.8%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라서 이 농어촌 주민들의 시름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재 농업인들은 각종 원자재 비용 상승은 물론이고요. 대출금리 인상, 인력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농업인의 영농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노력이 이어졌는데요. 이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의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이 시급한데요. 사실 그동안 정부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해서 낮게 책정해온 이유가 있다고 해요. 바로 국가기관 산업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인데요. 다시 농사용 전기의 필요 목적을 되새기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농업 활성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농어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재검토와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요금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충남 방문의 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매력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출항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과 대만을 경유하는 국제 크루즈선은 출시 한 달 만에 매진되는 등 인기를 누렸죠. 그런데 이 크루즈 산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네. 이 크루즈 여행은 다양한 기항지를 한 번에 즐기면서 또 편안한 휴식과 액티비티까지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방식이기도 하죠. 맞아요. 이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취항한 충청남도가 역시 이번에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네. 충청남도가 국제 크루즈선 기항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 겁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크루즈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재정 지원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은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출항해 지난해 2,600여 명의 관광객이 일본과 대만 등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 충청남도가 더욱 해양 관광 산업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멋진 크루즈를 타고 방송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구만. 긴장도 좀 하고. 누가 오는디? 반가워요. 오, 반갑네. 네. 아니 뭐 사투리도 썼다 말다 하는 것 같고. 아이, 뭐 조금은 그래도 제가 이제 충남에 산지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잘 몰라요. 에이, 좀 적응해가는 것 같네. 예.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왔대? 이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에 이 혁신도시 하는데 뭐 이걸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싶어가지고 왔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 네이땡 같은데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네이땡도 좋은데 이렇게 뭐 우리 소통의 왕 은자 할매가 있는데 뭐하러 네이땡에 물어봅니까? 이럴 때만 찾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내가 충청남도 뭐가 좋다 했지? 충청남도 프랜차이즈 처음에 말했는데 그래. 충청남도가 프랜차이즈가 좋다고 했는데 예. 영남과 호남을 일단 연결하는 중심지잖아?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 정주 여건 같은 걸 다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수도권은 인구가 과밀한데 지방은 인구가 감소되는 게 문제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혁신도시. 혁신도시가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지. 이 충청남도가 혁신도시를 위해서 아주 또 노력을 하고 있다네. 그렇구나. 이거 좀 정확하게 좀 어떻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이분들한테 한번 물어봐. 이야, 보면 볼수록 은자 할매. 뭔가 좀 친숙한데요? 왠지 친숙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좀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연기는 연기일 뿐 깊게 파고들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사실 은자 할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충청남도 의회가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이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습니다. 바로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을 찾아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화돼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한 건데요.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이어가 주시겠어요? 네, 이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유치 관련 업무 주요 사항 협의 조정,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원, 시책의 현황 점검 등을 자문하는 민간 차원의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성과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이들이 평소에 책을 가까이 하면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사고력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그런데 일부에서는 도서관의 도서 중 일부 내용의 유해성 논란이 있어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도서관의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혹시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시나요? 그럼요. 제가 책사랑 또한 대단한데요. 그런데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독서량이 세계 최하위라고 합니다. 2023년 유엔이 조사한 국민 1인당 한 달 평균 독서량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데요. 사실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틀에 한 권꼴로 책을 읽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은 또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입시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죠. 그런데 최근 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도서 중 일부 내용에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충청남도 의회가 나선 건데요. 바로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 관심에 따라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에 반영하는 균형 잡힌 장서 구성을 지향하고자 준비됐으며 또한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자료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네, 주요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충남도서관장의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 마련, 자료 선정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료 선정,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일률적인 내용의 자료 반입 지향, 어린이, 청소년 도서의 경우 발달 단계, 정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선정, 유해 여부 확인 필요시 간행물 윤리위원회 확인 요청 및 해당 자료 이용 제한 등의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 꽉 찬 내용을 보니까 충청남도 의회의 고민이 느껴지죠? 네, 고민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조례 마련을 통해서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쉽게 풀어보는 충청남도 의회 조례 소식이었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 민원 상담소를 아시나요? 민원인들의 민원 해소와 불편함 해소를 위해 그리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내 18개소에 설치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소 1개소당 당연직 도의원과 위촉직 상담관 1명씩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양방향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민원 상담부터 입법정책 건의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도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공감 의정을 펼치기 위해 마련된 우리 지역 민원 상담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천안 지역 민원 상담소입니다.
이 천안에는 3개의 지역 민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높은 민원 상담 실적을 달성해 도민들의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민원 상담소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천안 1지역 민원 상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회 5시간 탄력적 근무로 운영되는데요. 홍성현, 신한철, 안종혁, 이현숙, 신순옥 의원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원 해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안 2지역 민원상담소는요, 이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는 구형석, 유성재, 김도훈, 오인철, 정병인 의원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회 5시간 탄력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 3지역 민원 상담소는 주민의 관점에서 마음을 헤아려주는 박정수, 김선태, 양경모 의원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회 5시간 탄력적으로 친절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도청을 찾아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민원 상담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의회 용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생소한 단어도 있고 어렵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뭐죠? 우리 충청남도의회 영상 매거진? 맞습니다. 영상 매거진답게 알찬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소한 의회 용어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 첫 시간의 요구 정족수입니다. 네, 요즘 뉴스나 매체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인 요구 정족수. 익숙하지만 정확한 뜻은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네, 요구 정족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한 결정을 내리거나 회의를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자 수 또는 투표수를 의미합니다. 의회에서는 임시회 집회 요구나 징계 요구와 같이 법에 규정된 특정의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의원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요구 정족수가 왜 중요할까요? 먼저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중요합니다. 요구 정족수는 조직의 운영에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도민에게 힘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충청남도 의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20만 도민과 함께하는 충청남도의회 영상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영상은요, 도의회 누리집과 너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